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독일 수유한 김남희입니다. 금융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보신주의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금융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제가 좀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이제 이 여기를 알게 됐고 같이 좀비가 될 바에 난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기자로서 좀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컨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5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루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네.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년 예, 추도식이 있었는데 5월 23일이었죠. 네. 거기에 의외의 인물이 좀 본 것 같아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네. 퇴임 이후에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이날 추도식에 참석을 한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연결고리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네,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참여정부 때 양정철 비서관이라고 하는 지금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5월달에 네.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부시 일가와 친분이 깊은 풍산그룹 회장을 통해서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네, 승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은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와 관련해서 그 시대의 미국 지도자였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초청하면 좀 더 추도식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약간 그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좀 너무 뭔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일은 아니고 네. 원래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네. 하고 나면 완전 은퇴하죠 사실. 그냥 일반 시민으로 은퇴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물러난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을 하도 까대니까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그죠. 왜냐면 이제 사실 건들지를 않거든요. 원래 이제 네. 퇴임을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렇게 원한이 사무쳐 가지고 퇴임한 후에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퇴임하면 예. 이제 정치를 해서 떠나죠. 떠나고 은퇴해서 이제 생활을 하죠. 강연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강연 한번 엄청 받더라고요. 강연료가. 생활비 버는 거죠. 생활비라고 하기 너무 크던데 돈이. 강연 한번 하고 회고록 한번 쓰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네. 전관에 의잖아요. 그렇죠. 뭐 장관을 했던 뭘 했던 전부 이제 대통령은 다 알아서 챙겨주니까 뭐 이런저런 하면은 오히려 가서 그냥 다 난장판을 치고 개판을 치는데 미국은 FRB 의장을 했다든지 대통령을 했다든지 네. 뭘 했다든지 하면은 전관예우라는 게 없죠. 은퇴를 사실상 하죠. 네. 그 은퇴를 하면 이제 뭐 연금이나 뭐 나 그동안에 벌어둔 돈이나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퇴를 하면은 자기 소득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생활하면. 그렇죠. 그 수입 내지는 소득을 위해서 되게 이제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는 FRB 의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걸 쓰죠. 네. 그래서 책을 팔아서 이제 인쇄 수입으로 이제 생활비를 네. 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린스 펀드장 같은 경우 네. 가서 강연 한 번 하면은 그냥 왕창 그죠. 한다 이거예요. 워낙 영향력이 컸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제 그 생활비나 뭐 이런 것들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한국처럼 이렇게 전관 예우네 뭐네 해가지고 이게 은퇴했는데 은퇴한 것이 아니고 대법관하고 검사를 했다가 네. 이제 옷을 벗고 나서는 저쪽 어디 법률사무소나 네. 어디 가가지고 네. 뒤에서 짜웅하고 이렇게 이름만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이렇게 뭔가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은 은퇴를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강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그런 공익 연구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초빙 뭐 개건 연구원이라든지 뭐 최고 연구원이라든지 네. 이렇게 타이틀을 형식적으로 주고 보수를 왕창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길어봐야 네. 그 정도 이렇게 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고위 공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직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위 공직을 역임을 하면은 은퇴를 한다. 네. 다시 이제 돌아오고 예, 막 절대로 그렇지 이제 그 않습니까? 현업에 관련된 네. 분야에 절대 다시 재취업하지 않는다. 네. 라는 그런 이제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네.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한 사람은 완전 사실 은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10주기라고 한다 한들 네. 논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아무리 뭐 한국의 영향을 그래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거든요. 이 노무현 예,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예, 존재. 예,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노나 아니면 친문 네. 세력의 한 사람이 네. 초청을 했다. 그래서 왔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뭔가 좀 많이 챙겨줬거든. 좀뭐 많이 챙겨준다고 했던지 네. 아니면은 트럼프의 특사? 예전에 네. 트럼프 특사는 말도 안 돼. 아니 트럼프 특사는 그냥 국무장관이나 자기 사람을 보내지 굳이 안 그래도 부시도 트럼프가 두드러 팼는데 그런 특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시도 아들 부시도 트럼프 이렇게 퇴진 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친노나 친문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좀 뭔가 이벤트화해서 띄우려고 네. 짱구로 돌렸는데 부시 전 대통령을 한번 좀 부르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하면 될 것 같다. 얘네들 이벤트 꾼들이잖아요. 네. 저 누구였죠? 박현민이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이렇게 10주년 주기가 이게 정치적 이벤트인데 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끼어들려고 하질 않죠, 당연히. 그렇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이렇게 물러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뒷돈을 챙겨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정부한테 부시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뭔가 신세를 졌든지 그 신세진 것을 가지고 네. 우리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네. 한번 와서 좀 해줘. 네. 라고 해서 왔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신세진 건으로 이렇게 이른바 친노나 이렇게 친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시 그 당시에는 그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였잖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네. 대통령 할 때는 정말로 못 잡아먹어서 날렸거든요. 친노 세력들이 부시 대통령. 네네네네네.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한미동맹 초창기에는 좀 약간 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라크 파병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를 쳤는데 특히나 외로운 별 사건으로 론스타. 예. 네. 외로운 별 사건 이렇게 그 극동건설하고 외환은행을 이렇게 외로운 별 론스타한테 팔았는데 언제 팔았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 1년째 팔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네. 특히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한테 론스타는 누구 거냐?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죠? 부시 대통령 거다. 와.
이렇게 국내에서 못 해먹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 론스타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시작부터 이제 막 시끄러웠어요. 외환은행 이제 파산하니까 이제 론스타한테 매각한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노조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 쳤잖아요.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외환은행을 어떻게 쓰는지 론스타한테 노무현 정권 때 네. 헐값에 팔려고 안달을 한 그런 정황이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치적 결단을 해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결단을 해준 그 배경에는 뭐 이것저것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악우축이라고 해서 북한을 이란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시 대통령이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6차 회담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북미 그 협상을 좀 이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 2005년, 2006년에 했던 베를린 비밀 회담이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여러 번 예전에 했었죠. 그 베를린 그 회담을 주선할 때 부시 정부한테 뭔가 선물을 줬을 거다. 네. 근데 그 그 얘기 부시 하셨어요. 정부한테 줄 선물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때 부시 정부가 원했던 게 한미 FTA였다. 그쵸. 한미 FTA하고 이라크 부시 파병. 대통령 그 개인 입장에서는 론스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라크 파병 문제 선물을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 베를린 회담이나 한미 FTA만으로는 부시 전 대통령이 거의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2010년인가 이제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이나 이런 걸 다 되팔았거든요. 하나은행에다가. 네. 그래서 그 챙겨 먹은 돈이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챙겨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제대로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자가 있다라면 친노나 이런 세력 이런 쪽에 문재인 대통령 밑에 똘마니들 가운데 뭐 비서나 뭐나 이렇게 똘마니들 가운데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신한테 돈 이렇게 우리가 챙겨줬는데 와서 좀 한번 좀 해줘요. 네. 라고 하면은 네. 부시 대통령도 한번 가주지 뭐 이런. 그렇지, 예. 그렇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추도식에서 이제 인권에 헌신한 사람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내는 강력한 지도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는. 좋은 그런 얘기 해야죠. 것은 그냥 세레모니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고인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띄워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해도,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연 요청을 받아서 유럽을 가요. 그런 것 없이 개인적으로 가면은 그 비밀리에 가요. 또 강연 요청이 있을 경우라도 공개적으로 잘 가지를 않아요. 보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가서 이제 뭔가 기사거리가 되면은 기사가 나와서 왔다라는 걸 알죠. 네. 정치적 행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뭔가 이벤트화를 하려고 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네. 그게 무슨 이벤트가 됐나요? 됐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부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간 게 이벤트가 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부시가 와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더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 10여 년 전 손녀가 커가지고 부시 대통령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또 사진이 딱 나오면서 그 손녀가 이벤트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사람이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었던 이렇게 것 했는지 같아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기사도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언제 안 온지도 거의 뭐 모르니까.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부시가 개망나니 부시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뭐 친노든 뭐든 그냥 엄청나게 그 진보 세력이 막 까대고 공격을 해댔죠. 그런 사람을 추모 10주년에 불렀다라는 게 네. 불러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잣대가 좀 제멋대로긴 한데. 그러니까 이벤트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른팔이 해먹는 이벤트라니까요. 부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올 수 없었던 이유가 그렇죠. 딱히 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왕창 한 100만 불, 200만, 100만 불? 100만 달러 줄게. 한번 왔다 가면. 또 그 돈은 누가 대줘야 되는데, 아까 무슨 기업 이야기를 하던데. 네, 풍산그룹이 친분이 깊었대요. 부시 일가하고. 풍산 방산업체 아닌가 싶은데. 방산업체. 예. 탄하고 탄약 만드는. 그러니까 하여튼 몇백만 달러를 이렇게
줄 테니까 한번 와주세요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그 아까 외로운 별 건으로 우리가 당신 그렇게 챙겨줬는데 한번 와서 좀 이렇게 해줘라고 해서 10억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10억 달러고. 돈이잖아요. 대대로 먹고 살지 진짜. 예. 그래 한번 가줄게. 그런 것도 얘는 조금 생각하기 힘들다. 그 정도. 지난주에 좀 이슈됐던 것 중에 네. 외교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이 상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네. 이제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한테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강효상 의원이 이 유출한 내용을 듣자마자 다음 날 통화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가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달에 이제 일본을 들으니까 들린 김에 한국도 들렸다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강효상 의원이 이걸 보고 굴욕 외교라고 한 거죠. 근데 지난주 뉴스 보니까 예. 그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뭐 스모도 보러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엄청 네. 친하게 아주 해피하게 그러니까 셀카 사진 그 돌리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국을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지금 이 강효상 의원이 이제 굴욕 외교라고 얘기를 했고 통화 내역은 이제 3급 비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외교기밀 누설죄가 적용되는 사안 아니냐. 그리고 이 외교관은 3월 달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안보보좌관이 통화한 내용을 또 이렇게 또 유출해가지고 전달한 혐의도 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네. 3월 달하고 5월 초인데 네. 지금 5월 22일 지난주에 이게 그쵸.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그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걸 들었는지 어디서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몰랐다가 네.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불거져 난 거죠, 근데?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게 JTBC 보도로 나왔는데 네. 내부 고발을 한 건가요? 아니 JTBC에서 나왔다고만 저도 네. 네,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정황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 국회의원 누구 강효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자한당이에요? 네, 조선일보 출신 기자 자한당스럽긴 출신. 하네. 네, 어쨌든 그 강뭐라는 사람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 통화한 걸 네,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은 기밀로 공개가 안 된 건데 떠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떠들었으면은 당연히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야 너 그거 정보를 우리가 공개를 안 했는데 어디서 얻었어? 누가 유출했어? 뭐 이런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든지 뭐든지 조사를 했는데 아까 누가 미국 대사관에 있는 참사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이 네, 그걸 통화 기록을 빼돌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통화 기록이 어떻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이 그 통화 기록을 갖고 있나요? 그거는 아직도 이제 조사 중인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래는 그 상급 기밀이기 때문에 대사한테 밀봉된 상태로 전달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근데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직원들끼리 돌려봤다고 하는데 대사가 보고서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상 참조를 한번 읽어는 봐라라고 하는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대사한테 밀봉된 상태로 배달이 되는 도중에 그거를 빼가지고 본 건지 그거는 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상급 기밀 취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기밀 그쵸. 네, 상급 네. 상급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급 기밀 취급자에서 대사 이상이라고 네. 하면 그걸 업무상 참조라고 그래서 대사가 그럴 수 밑에 없죠.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위법이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알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그 외교부 안에서 한미 정상 간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밀 취급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 해당 사람들한테 뿌렸는데 그것이 그 미국 한국 대사관에서 누출이 됐다 이거죠. 유출이. 네. 그러면 그걸 유출을 시킨 사람은 자한당 편이네. 그렇죠. 자한당 편에 원래 네. 그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이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하죠. 조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네, 영남 출신들이 득세를 하고 장관이나 뭐 고위직을 다 득세를 하고 네. 이렇게 기타 지역은 이제
기타 지역 출신들이 이제 찬밥되고 또 호남 쪽이 정권을 잡으면은 또 호남 쪽 출신의 그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그쵸. 또 득세를 하고 네.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과장급부터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정치인이라 그랬죠. 사실상 국정감사라든지 뭐 할 때 빼준다 그랬죠. 네.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빼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빼줬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의 어떤 자료라든지 네. 이건 무슨 기밀도 아니고 정책 자료는 네, 그렇죠. 네. 빼줘도 그냥 어느 놈이 빼서 줬는가 보다 자기들도 그쵸, 빼서 그쵸, 주고 그쵸. 하니까 네. 네.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정상 간에 전화 통화한 기밀 내용은 네. 예를 들어서 통화 내용에 따라서 기밀 등급을 분류를 하죠. 1등급이든가 3등급 뭐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류에 따라서 기밀을 이렇게 어떤 그 유지하는 기한들도 있죠. 다 제가 가겠죠. 기한들이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아까 뭐 얼핏 뭐라고 알 권리? 공익제보라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걸 공익제보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에 아니 이건 해당한다. 기밀 절도해 기밀 누출이 해당하지 무슨 그렇죠. 공익제보 그렇죠. 공익제보야 말도 안 되는 놈이야. 이건 내부자가 네. 내부자가 근데 국가의 그 외교 즉 대통령이 외교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기밀로 취급한 것을 네. 절취를 그쵸. 해가지고 음. 유출을 한 거죠. 그렇죠. 유출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각 등급별로 그 이렇게 해제 기밀을 해제하는 기한들도 정해져 있잖아. 네.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1급 기밀 같은 거나 이런 것은 30년, 5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해제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안보라든지 국가 어떤 그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삭제하고 지우고 이렇게 그쵸, 그쵸. 해제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이렇게 참사관 따위가 지 마음대로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외교한 행위에 대한 기밀 처리 취급한 내용을 지가 뭐간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흐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 당연히 언론이고 이게 뭐고 이제 공개된다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줘요. 아니 그거 뭐 뻔하지 그거 그 해석하고 말고 없죠. 네. 없죠.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강 네, 뭐라는 네. 애한테 이 참사관이라는 자가 네, 줄을 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빨대요, 빨대. 네. 그래서 이제 해서 만약에 다음에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 한 자리 주세요. 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알 권리라는 것이 또는 공익제보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네. 이게 불법 행위라든지 그죠. 비리나 뭐 이런 비리나 것들. 위법 행위라면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비밀 전화해 한 것을 그게 불법이라고 참사관이 일개 참사관이 그걸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익제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떠든다는 것 자체가 미친놈들이죠. 그 미친놈들이 지금 또 그런 야당하고 놈들을 있어서. 상대로 해서 네. 또 하고 이게 롱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또 웃기는 거죠. 네. 진짜 그 황당한 것 얼마나 같아요. 이게 지금 레임들 이미 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쵸. 저번에 저 일기 끝나고 네. 시스템 일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이미 문재인 정권이 레임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시작할 때부터 이대로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에서. 어쨌든 3급 기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네. 국민들이 알 권리는 그 3급 기밀이 해제되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해제 기간 후에 그렇죠. 공개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외교적이나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러면 기밀 수위가 높아지겠지만 그렇겠죠. 기밀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거 3급이 아니고 2급, 1급이라고 해서 얘들이 안 까발렸을 거냐? 얘들 하는 행태나 말하는 꼬라지로 보면은 까발렸을 거라고요. 최소한의 기본 상식조차도 지금 없어요. 네, 네. 결국에는 고장난명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놈이 그놈이니까 이런 짓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이렇게 해서 좀 합시다. 네. 아니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뭔가 큰 거리를 이렇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양보해 주세요. 네. 라고 하면은, 그것도 권력 해결하고 까발릴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사자 간에 그 특히 외교 수장이잖아요. 그 지도자들끼리 나눈 대화 자체가 외부에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신뢰를 갉아먹는 거고. 그렇죠. 이미 이제 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저놈들 뭐야? 저놈들하고는 이제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 하는 꼬라지도 무슨 전략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정세라든지 이런 거 판단력 자체가 없고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으쌰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야 돼 뭐 해야 돼 가서 막 질러대. 안 되면은 저거 아베 저놈들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트럼프 저놈이 문제야. 볼턴이 문제야. 네.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식의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베나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거고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읽고서 그것을 이렇게 제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구사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네.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통일, 북한하고 해야 돼. 같이 합쳐야 돼. 아는 놈 저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적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완전히 딱, 예, 그 초등학생들 싸울 때. 네 편, 내 편. 그런 수준이야, 이게.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그 또 이제 기사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그 민주당의 정청래 지금도 의원인가?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 의원이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대화한 거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뭐 자랑했구나. 이렇더라.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다. 뭐 이게 한 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제 삼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양념이다. 누구? 지금 장당 아까 걔 누구? 강효상. 그 사람이나 이 네.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행세하는 그쵸. 걸로 이렇게 네. 자랑짓을 한다 이거. 네. 그건 뭐 하려고 국가 기밀 만들고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북한 갔다 오고 자기가 무슨 통일부 장관 하면은 그냥 북한 전문가가 돼. 근데 다 엉터리야. 다 틀려. 네. 누구죠? 뭐 그런 사람 그 사람 또 누구 있었잖아요. 정세. 예, 뭐 정세현. 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또둥긋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특별히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이나 뭐 민주당을 이렇게 빨아주려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기밀에서 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국가를 경영하는 특히 외교 안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내가 이렇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 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까발리고 뭐 하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마치 지가 이렇게 힘이 있고 행세를 하는 것처럼 힘 있는 정치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그 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국가를 경영한다고 국회의원하고 그 장관하고 그 대통령하고 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예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5의 1부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방문한 부시 대통령 왜 왔는가에 네. 대해서 좀 뒷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 강효상 국회의원의 그 외교 기밀 누설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예전에 아베가 그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 어떤 잡지하고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뭐 나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나왔던 것처럼 아마 이것도 비슷한 유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참 한국 웃기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거 완전 쟤들은 도대체 뭐야 쟤들은 네. 도저히 쟤네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 엉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저 중요한 우리 국정 운영에 가족의 어떤 인생을 맡겨놓은 건데 이거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5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